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디자이너하우스 출판사의 김신 작가가 쓴 책입니다. 고마워 디자인, 쇼핑 소년의 탄생 등의 저서를 쓴 작가는 오랫동안 잡지사의 기자와 편집장을 거쳐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의자에 대해서 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사회에서 의자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영역에 있는 가구입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침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침대를 쓰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의자만큼은 거의 모든 국민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계층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의자가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정거장이나 플랫폼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의자가 있고, 이제는 마트의 캐셔분들도 쉬실 땐, 여유가 있을 땐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집엔 소파란 의자도 있고요. 식탁에 앉는 식탁 의자도 있고요. 화장대 앞에는 협탁도 있을 것이고, 작은 포장마차만 가도 의자가 있지요. 그 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위에 엉덩이 돌리면 360도 회전하는 돌림판이 있는 의자도 있고요. 또 어디 의자가 있을까요? 결혼식을 할 때 양가 부모님도 의자에 앉아 계시고, 하객들도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의자가 없는 곳은 거의 없죠. 의자는 어디에나 있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가구입니다. 작가는 그런 의자에 대한 어떤 시초, 그리고 의자의 발전을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시대별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이후로는 어디 보자, 잠깐만. 모더니스트 건축가, 세계대전의 의자, 풍요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슈퍼 디자이너 등등의 카테고리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의자에 대한 책을 몇 번 읽었었는데, 다른 책을, 이 책은 매력적인 게 의자를 만드는 회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멋있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의자를 디자인했어. 근데 입장을 바꿔봐. 그 의자를 상업화시키지 않으면 의자가 아니죠. 물론 작품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디자이너가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의자를 예술로서 남기는 걸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거, 제가 늘 주구장창 우기는 건데, 디자이너는 노가다꾼입니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상업성을 지닌 크리에이티브이자 드로잉을 하는 어떤 사람이겠죠. 근데 간혹 디자이너들이 자기를 아티스트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열심히 디자인했어도 결국 회사가 의자를 상업화하여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디자이너의 디자인도 묻힌다라는 개념인 거죠. 건축가는 또 좀 달라요, 결이. 집 한 채 짓고 그 집이 과연 실용적이느냐 실용적이지 않느냐를 떠나서도 건축가는 건축가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 하죠. 근데 디자이너는 쎄빠지게 몇 년을 고민하고 칫솔이나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이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카소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또 예술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술가 디자인은 정말 정확하게 물과 기름처럼, 동쪽과 서쪽처럼, N극과 S극처럼 다른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우겨보겠습니다.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간격.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자를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대중매체 속의 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이자 에로티시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감히 극찬을 하는
나인하프 위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나인하프 위크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장면에서는 건축가 찰스 레니 맥킨토시 기하학적 의자 마르셀 브로이어의 냉정한 바실리 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성공한 주식 중개인으로 다른 사람이 서랍 속 물건만 조금만 건드려도 알아낼 정도로 철두철미한 인간이지만 오직 육체적으로밖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건 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남자의 캐릭터를 영화 속 소품 드라마로 드라마란다. 의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는 베테랑에서의 유아인이 앉은 의자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의 아르네 야콥센의 에그 체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담비가 그 당시 미쳤어 정말 미쳤어 노래 부르면서 썼던 의자 또한 굉장히 유명한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시리즈의 세븐의 모방품이기도 했고요. 또 뭐가 있냐? 루즈벨트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대부 2편에서 초반에 마피아 도무기 돈 꼴레오네에게 의자에 앉은 채 살해당하는 장면, 그러니까 시실리의 마피아가 돈 꼴레오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디자인의 의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요 책 말고 요 책 이전에 읽었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의자 관련된 책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구한말까지 우리나라 단군 이래 고조선 발해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까지 통틀어서 일반 서민들은 의자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다. 자 봅시다. 잠은 그냥 바닥에서 자고요. 마루가 있었죠. 평상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종류의 의자에 앉을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의자는 임금님이 앉는 의자 혹은 각 고을의 사또가 앉는 의자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굳이 반가운 건 아니지만 나쁜 죄를 저질러서 주리를 틀어야 할 때 주리 틀림을 당해야만 할 때 앉는 고문용 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모두 다 의자에 앉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겹쳐 앉는 야외용 공연 의자부터 가끔씩 그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렇게 철제 의자 접이식 아까도 말했지만 포장마차 의자 하물며 목욕탕만 가더라도 좌식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없는 곳은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오래 보아야만 예뻐 보인다라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채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구들, 디자인 소품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디자인이죠. 사실 이 디자인을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건 사실 다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은 인공물은 없습니다. 그 중에 의자가 갖고 있는 매력은 우리의 짐작보다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